강의를 좀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타트 8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고 또 면역력을 균형을 가져와 가지고 또 온갖 형태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이제 흔한 것이지만 그래서 제목을 입체식 인체 정화 프로그램이라고 붙였고 토탈 디톡시피케이션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에 관한 겁니다. 어제 우리 I am free, 자연이 주는 자유에 관한 공부를 잠시 했는데, 이제 그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아진다.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주로 그 병 고치는 데 집중하고 또 질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좀 등한히 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전부 분리해 가지고 전부 몸 하나를 한 의사가 다 돌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부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그 부분적인 전문화 이게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도움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연 치료는 근본 치료,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이 주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의학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근본 치료, 통합의학, 또 현재 병원 시스템으로 진단은 신체적인 진단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어제 우리 뉴스타트 내용을 가지고 전 존재적인 진단법을 잠시 살펴봤죠. 그렇게 해서 그 현재 신체적인 진단, 병원의 진단은 비교적 정확하지요, 진단이. 그거를 참고로 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질병의 원인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그런데도 이제 뜻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또 컴퓨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하면 나중에 마지막 클릭하면은 바퀴 검사가 탁 나타나도록 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취약한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는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그러나 이제 그냥 수기로 프린트물 만들어서 직접 내가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바퀴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지금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 체크를 하는 동안요, 36가지 문항 체크를 하는 동안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잡음들이 계속 나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 그 스피커 부분을 다 제가, 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체 뮤트를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다시 한번. 예, 뮤트를 좀 켜주세요. 예, 박사님, 뮤트를 켜주세요. 뮤트가 아직 안 켜졌네요. 네네네. 네.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6가지로 된 문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이제 그 현재 상태 그대로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 방법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자기가 뜻하는 대로 검사를 해가지고요. 또 체크를 해서 지난번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또 개선이 안 됐는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스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의 원인이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런 방법을 과학과 자연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런 그 뉴스타트 내용이 진단도 되지만 처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우리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타트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봤잖아요. 뉴스타트 8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저랑 같이 이 뉴스타트가 얼마나 우리 질병 치료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8가지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있어요. 물하고 공기하고 햇볕. 이게 소위 환경에 관한 거죠. 요즘은 environmental health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환경. 근데 이 환경은 이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뉴스타트 천연 치유를 실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정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골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컨트리 리빙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웃포스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는 시티 미션하고 대비를 이루는 용어인데 그 예언의 신에 보면 그랬어요. 도시에서 30분 거리는 너무 가깝다. 뉴욕에서 30분 거리는 너무 가깝다. 뭐 1시간 정도 자동차로. 요즘 도시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만 나가면 그래도 청정 지역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에녹 모델이 제시됐어요. 에녹은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내왕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면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다운타운이 된다든지 번화하게 되면은 또 집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판매해가지고 좀 더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을 구입하고 또 집도 더 멋있게 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그렇게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유산도 별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웃포스트 지역으로 딱 가는 데는 포장도 안 되고 집 땅값도 싸고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길이 딱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땅값이 오르고 번화가가 되면 비싸게 팔고요. 제가 처음에는요, 처음에 산 값보다 10배 이상, 뭐 20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또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잡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땅 부자가 됐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원래 땅을 제가 한국에서 80에이커 이상이면 많은 땅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한 30에이커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결과예요. 제가 일부러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다소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환경, 그 다음에 뉴스타트 8가지 중에서 우리 생활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음식, 운동, 휴식,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절제와 하나님을 신뢰함, 이게 마음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생활 습관은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아이 저기 종로 그 무교동 낙지골 골목에서도 우리 생활을 고쳐갈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생활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은 정말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를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처럼 행복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체식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하나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구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청정 환경은 환경이죠. 그다음에 신체 정화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거예요. 심성 완성은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일주 프로그램, 열흘 프로그램, 또는 2주 프로그램, 또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로 저는 주말 프로그램, 일주 프로그램, 10일 프로그램, 2주 프로그램 정도는 지난 10수년 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쌀나 먹어서 내가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96이라고 때로 누가 보이네 어머니. 생각해. 너무나 늙었어. 아이, 때로 보여. 젊어서 애들이 다 늙었어. 네. 그래갖고 강의 이외에는 조용히 축복을 가야 하는. 시켜주겠습니다. 입체식 인체 정화의 범위를 큰 그림으로 보니까 신체 정화를 위해서는 비움과 체움, 먼저 우리 몸에 독소들을 다 빼내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어신과 걷기, 또 숙면, 그리고 청정 환경에서는 아주 깨끗한 피오올 워터를 충분히 마시고 햇볕을 잘 활용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특별히 복식 호흡을 하고, 심성 완성에는 감사, 기도, 웃음, 또 마음 다스리기 등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삼각구도의 인체 정화 현장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길들이기, 그다음에 환경 적응하기, 마음 다스리기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 생활 길들이기는 생활에서 생긴 병은 생활로 고쳐야 된다.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자연 친화적인 삶. 마음 다스리기는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 그렇게 해서 이 생활 길들이기에는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디톡스, 비움과 채움, 또 식습관 개선, 어신과 걷기, 또 숙면 체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고, 환경 적응하기에는 쭉 피오올 워터나 소프트 워터를 하루에 8컵 이상씩 식간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햇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요. 또 가능하면은 청정 지역에서 풍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습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는 웃음, 웃음꽃 피우기, 감사 일기 쓰기, 또 상대방 칭찬하기, 생각 바꾸기, 또 기도의 치유력을 경험을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생활 길들이기 위해서 우선 디톡스, 비움과 채움. 이 보통 우리가 디톡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디톡시피케이션의 약자로 쓰지요. 인체 정화. 기본이 비우기, 채우기인데 비우기는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도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소화한 다음에 다음 식사 때까지 5시간 간격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다음 소화작용을 위해서 이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우기. 비우기는 이제 메스 없는 수술이라고도 하고 병든 세포나 죽은 세포, 염증, 종양, 혹 고름, 또 대장에 이제 주머니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안 대지만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런 치료가 이루어져요. 채우기는 이제 독소들을 빼낸 다음에 아주 독성이 없는 정확하게 구성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데 주요 원칙은 지금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먹고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심플리시티하고 버라이어티 단순성과 다양성으로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은요 우리 몸의 그 면역이 균형을 이뤄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동맥경화가 70%, 면역 불균형이 30%거든요. 면역 불균형에는 면역 결핍이 있고 면역 과다가 있는데 예,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면역 균형을 가져오면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디톡스는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개 단기 디톡스는 하루나 3일 정도 그 영감에 그래도 환자거나 환자가 아니거나 간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면 이거는 이제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중기 디톡스는 7일에서 20일, 장기 디톡스는 21일에서 이제 120일까지 실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 일은 하루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한 끼니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은 물 단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과일식도 디톡스에 들어가니까요. 여기 지금 그 중기 디톡스의 7일부터 20일인데 포도 식사를 할 때는요. 그 이렇게 40일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7주지요, 7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이 문제가 없이 하는 것은 한 3일 정도 디톡스 기간을 갖는데 하루는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고 2일과 3일은 과일 식사를 하는데 주로 포도만 사용할 때는 포도만 사용을 하고요. 이제 포도 아니고 다른 음식도 병행해서 하시려면은 다른 과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포도 식사만 하실 수 있어요. 이 포도 식사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입에서 오래오래 씹게 되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이게 말토스, 메가당으로 바뀌죠. 메가당은 포도당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소화 효소가 쪼개줘요. 쪼개주면은 포도당이 되죠. 그러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말토스가 되고 말토스가 글루코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에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포도 속에는 그 당이 글루코스로 이 단당이 들어 있어요. 딱 그러니까 포도만 먹고 다른 음식을 물과 포도만 먹고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화제가 들어있고 소화기관이 푹 쉬게 하면서 우리 몸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니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물 단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 축적이 적은 경우에는 물 단식이 필요하고 지방 축적이 많은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름때를 물로 씻어낼 수 없잖아요. 기름때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대사효소의 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효소가 밖에서 들어오는 효소는 싱싱한 야채, 효소는 40도나 45도 열이 올라가면 죽어버리니까 싱싱한 야채나 싱싱한 과일을 충분하게 먹으면요. 우리 몸에 대사 효소가 이제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소화 효소가 20%, 대사 효소가 80%예요. 대사 효소가 잘 작용하게 되면 이 기름때를 벗겨줘요. 그런데 만일 이 지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 금식을 하잖아요. 물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포도당이 없이 지방산끼리 강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피가 산성화돼요. 그리고 피가 산성화되면은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뼛속에서 칼슘을 뽑아다 써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햇볕도 안 보고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더 커지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저장 상태로 들어가면서 지금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살이 또 그냥 계속 쪄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물 단식 전보다 모든 면의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물만 마시고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금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단식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머지는 과일 식사나 포도 식사로 3일 정도 하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개선은 자연 건강식을 소식으로 잘 씹어서 50번 내지 100번 정도 씹으면 이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칙 식사, 정한 시간에 먹고 식사와 식사 시간은 5시간 간격을 유지하고 또 영양 균형, 단순성과 다양성으로 식사를 하고 또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넉넉하게 먹으면 체외 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므로 체내 효소를 이렇게 전략하게 하고 체내 그 소화 효소가 과잉 사용하게 되면요 대사 효소를 뽑아 쓰는데 대사 효소는 피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 균형은 면역 균형의 필수 사용인데 예를 들면은요 이제 통곡류 음식을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저온에 뜸을 들여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빵을 만들어서 2, 3일 지난 다음에 토스트를 해서 먹으면 소화가 제일 잘 되는 음식이다. 이게 통곡류 현미식을 저온 조리를 해가지고 소식으로 잘 씹어 먹는 것이 거기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는 근체류나 엽채류를 싱싱하게 충분하게 먹고 저녁 식사는 과일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혼동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침하고 점심은 엽채류나 근채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채식 식사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은 제 개인적으로는 청국장 가루를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한 수저씩 먹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식 식사에 부족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2인데 다행히 김하고 파래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그냥 기름 바르지 말고 구운 김이나 또 생김을 2장 내지 3장 먹으면 큰 장입니다.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심장병이나 뇌졸중, 동맥경화와 관련된 분들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마늘입니다. 구운 마늘을 하루에 4쪽 정도씩 먹으면 다른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개선은 자연 건강식을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신과 걷기 30분 활기차게 걷고 10분 쉬고 또 걷고 체력을 안배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를 써요. 러너스 하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브리스클리 워킹이나 아주 힘차게 걷는 거나 가벼운 조깅을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오피오이드가 나와요. 오피오이드는 아편이거든요. 아편 맞는 기분이 생겨요. 그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30분 힘차게 브리스클리 워킹 또는 조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한 10분쯤 지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막 나을 것 같이 되거든요. 이때 쉬어야 돼요.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30분 또 러너 사이를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시간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쉬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 이게 독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걷는 거는 지압 효과도 있고 양전하를 중화시키면서 어신 효과도 있고 면역력 증가, 혈액순환 개선, 자세 교정, 스트레스 해소, 다리 근육 강화 등 정말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의 주 원인이 과식이고 운동 부족인데 규칙적인 활기찬 운동은 자생력을 활성화시키고 잠은 우리 자연계 리듬 속에 바이오 리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생체 리듬이 자연계 리듬과 조화를 잘 이룰 때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쉬는 시간이 있고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소일하고 3분의 1은 휴식하죠. 우리 인체 콩팥도 2개가 있는데 콩팥 하나하나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100만 개씩 있어요. 이거를 신사구체라고 그러는데 이 200만 개의 신사구체가 3분의 1은 피를 걸러내고 3분의 1은 딱 대기하고 있고 3분의 1은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일하는 시간이 심장도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심장은 언제 쉬느냐 그러면 잠잘 때 쉰다 그래요. 그러면 잠잘 때 맥박 안 뛰느냐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쉰다. 우리 지금 죽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근데 심장은 언제 쉬고 언제 일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수축기압이 있고 이완기압이 있잖아요. 수축기 이제 혈압의 위의 숫자가 수축기압이에요. 피를 뿜어낼 때 압력.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질 때 이완기압이 밑에 숫자예요. 근데 이제 위의 숫자는 심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아래 숫자는 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이 심장은 피를 딱 수축한 다음에 이완기 동안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부정맥이 없이 맥박이 힘차게 뛰면서 1분에 맥박 뛰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심장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심장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레스팅 펄스를 기준으로 했어요. 레스팅 펄스는 아침에 휴식 상태 맥박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재는 맥박이에요. 이 맥박이 1분에 55개 미만이면 심장이 A급이고 그 이후로 10단계씩에서 10개씩에서 B, C, D 그리고 91개 이상 뛰면 F 이렇게 심장 건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쿠퍼 클리닉에서 이제 하루에 한 20분 내지 30분 동안 힘차게 걷는 운동을 8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1분에 60개 뛰는 맥박을 아니 80개 뛰는 맥박을 60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운동.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에는 깨끗한 물 8컵 식간에 마시는 거, 일광욕, 또 복식호흡, 풍욕인데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이 있고 지상의 표면의 70%가 물,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가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하루에 8컵 이상, 식사 30분 전 2시간 후 식간에 따뜻한 물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외적으로 사용하는 게 하이드로 테라피죠. 이거는 너무너무 광범위해요. 그 다음에 빛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햇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햇볕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요. 또 공기 문제는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배로 숨쉬는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하면은 횡격막, 다이아프람이 수축할 때 숨을 들이키고 이완할 때 내쉬는데 수축할 때 물총 쏘듯이 심장 쪽으로 피를 쫙 보내줘요. 이완하면서도 심장 쪽으로 피를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 피가 충분히 가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손끝 발끝까지 피를 쫙쫙 보내니까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차가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체온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욕, 우리가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청정 지역에서 적당히 옷을 벗고 풍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나머지 마음 다스리기로 왔습니다. 웃음꽃 피우기, 감사일기, 칭찬하기, 생각 바꾸기, 명상과 마음 비우기.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선택을 했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 이 마음에서 오는 질병의 원인을 99%로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 환자 한 분이 정말 병원 치료로는 안 되는 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제가 여수위의학병원에 있을 때요. 퇴원하게 됐는데 제 사무실에 들려서 이제 인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교수님은 질병의 99%가 마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 투병 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질병의 99.99%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멀 커즌스는 세터데이 리뷰 편집장인데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웃으면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심 분리기에서 피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수치가 나오는데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 수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와서 웃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웃으니까 진짜로 그 원심 분리기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타민 C도 다량으로 먹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병실 환자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방으로 병실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오게 해가지고 마음껏 막 웃은 거예요. 웃고 비타민 C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50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이분이 7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10분 정도 막 폭소를 터뜨리면 2시간 정도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게 되고요. 불면증도 해결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웃음을 웃게 되면은 여기 40년간 웃음 치료를 연구한 스탠퍼드 의대 프라이 박사가 약으로서의 웃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웃음 치료가 우리 생리학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가. 자, 뇌하 수체, 엔돌핀과 같은 진통제를 만들어주고 부신, 콜티솔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주고요. 신체 전 기관을 긴장을 풀어줘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내려줘 가지고 동맥을 이완시키고 암 환자에게는 통증이 줄어들고 또 NK 세포가 극대화돼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암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암이 아포프토시스 현상을 일으키도록 암세포가 알아서 스스로 죽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 다음에 면역 균형을 가져오고 소화가 잘 돼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안정과 촉진이 되고 이렇게 웃음이 이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한 일본인 사장이 과학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한 사람이 화를 팍 내니까 그 사람이 내뱉는 그 공기 있잖아요. 거기다 모기를 놔두니까 모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숨을 쉬는 그 공기에다가 모기를 놔두니까 모기가 안 죽는 거예요. 활기차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장이 와, 화난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제과 회사의 과학적 교훈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바로 타케타 제과의 계란 과자예요. 창업자 타케타 Y 회장이에요. 타케타 회장은 이 일로 성공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루에 3,000번 감사하세요. 운명이 바뀔 겁니다. 감사가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가 이래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고 면역 균형을 가져오고 정상적으로 세포가 생성되고 활동하게 하고 항상성 작용을 균형을 이루어요. 우리 몸의 자생력이 정상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감사는 양면의 축복을 가져와요. 이 감사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또 다른 사람도 축복을 주고 그래요. 감사는 또 몸과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요.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딘 오시니 박사가 이렇게 그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유전적인 것도 조절하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고 다이어트도 하고 다 해봤는데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 존중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치료의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UC 데이비스 로버트 에먼스 심리학 교수도 감사의 과학이란 책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일반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하고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다음 우리 칭찬하기요.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남 칭찬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흉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 흉보는 건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참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구들한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연구에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4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8가지 또 20가지 더 이상으로 성격을 나누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격 연구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사항이 있어요. 그 성격은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성격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많이 나타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단점이 많이 나타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 가지고 칭찬해 주는데 그냥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늘따라 혈색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요. 오늘은 그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제 마음에 참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요. 그리고 판단이 아닌 인정해주는 칭찬,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칭찬. 이게 칭찬하는데 중요한 요점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바꾸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바꿔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할 게 있는데요. 제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봤는데 그 사탄은 우리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가 표정으로나 말로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를 많이 썼어요. 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쓴다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다 썼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는요. 일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생애의 빛에 보면은 이렇게 불만스럽고 또 부정적이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내 생활에 잘못된 일들 또 잘못된 그 사상들,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걸 안 하기로 했어요.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도 몰라요. 점쟁이도 몰라요. 점쟁이들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저도 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그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면은 한 60%만 맞으면 점 잘 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고요. 사람 인간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 5살 터울에 딸 둘을 입양을 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됐는데 9살, 14살 때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는 정도 없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만 가족이 됐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죠. 남의 식구가 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피가 물보다 짙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손이 안으로만 굽는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이후로 흑인에 대해서 제가 좀 좋지 않는 인상을 가졌는데 이런 일 이후로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색인이고 인종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요 행복을 가져다 줘요. 자,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기. 기도와 명상으로 우리 그래서 마음 비우기의 효과는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고 창의력을 증진시켜주고 행복감을 증가시켜줍니다. 성경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그리고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저는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늘 사용합니다. 마음으로 병을 이깁니다. 저는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자들 만나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 말을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병은 마음으로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잠언 11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제가 입체식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왔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주셨고요. 범죄한 다음에는 질병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최상의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